이거 보시기 전에 잠깐만요. 저희가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이거 좀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이천수 씨랑 고소인이 합의를 해서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여금 사건이나 투자 사기 사건 이런 거에 있어서 고소, 방어 이런 법률 쟁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큐! 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이천수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이천수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지금 서귀포 경찰서에 접수가 됐고 해당 사건이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된 상태라고 하고요. 입건된 혐의는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중에서 사기입니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천수 씨는 지난 2018년 11월경에 지인에게 생활비 충당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지인 A씨는 2021년 4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서 1억 3천만 원을 이천수 씨에게 전달했는데 현재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소인 A씨는 이천수 씨가 내가 지금 유튜브랑 이제 축구 교실을 운영하면 수익이 많이 날 거니까 2023년까지 빌려준 돈 내가 다 갚을 수 있어 라고 설명했는데 2021년 가을부터는 연락도 지금 안 되는 상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A씨는 이천수 씨가 자기 지인이 지금 운영하는 외환거래 사이트가 있다, 근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달 수익금도 줄 거고 원금도 나중에 반환이 될 거다 라고 해서 투자를 권유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천수 씨의 지인에게 5억 원을 송금을 했고, 그래서 그중 일부인 1억 6천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금원은 전혀 못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천수 씨 측은 내가 지금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는데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다, 그냥 받은 거다, 증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투자 권유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결국 쟁점은 대여금 사기 그리고 투자 사기 이렇게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일단 대여금부터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통상 연인이나 지인들 사이에 이제 대여금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금전거래에 반해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인들 간 금전거래 과정에서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갖고 차용증 안 쓰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돈을 뭐 계좌이체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안 갚아요 라고 하면 너 사기네 라고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이게 또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사기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변제 자력에 대한 사기 그리고 대여금 용도에 대한 사기 이렇게 나누는데, 변제 자력은 이제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랑 의사도 없으면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이런 게 될 거고요. 용도에 대한 사기 같은 경우에는 대여금의 사용처를 속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 병원비가 좀 급해, 나 사업 작업이 필요한데 라고 설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도박하고 막 유흥하는데 돈을 다 썼다, 이러면 이제 사용처를 속이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사건에서도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천수 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거짓이 있었다면 대여금 용도에 관한 사기가 될 거고요. 자, 내가 축구 교실도 운영하고 유튜브 하면서 금원을 변제를 이렇게 해나갈 거야 라고 했는데 갚지 않았다, 그러면 변제 자력이나 이제 변제 의사에 관한 사기가 성립할 겁니다. 자, 반대로 또 이천수 씨 측에서는 자신들의 주장대로 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이거 그냥 증여였다, 이 사실을 또 입증하는 게 또 방어의 핵심이 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인 간 금전거래는 이제 사건의 특성상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딱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핵심 증거가 얼마나 잘 정리가 됐고 그렇게 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 내지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번엔 투자 사기입니다. A씨는 이천수 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이제 외환거래 사이트에 투자하면 뭐 수익금이랑 원금 반환까지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내가 지금 5억을 줬다라는 얘기인데, 그중 일부인 1억 6천은 돌려받았는데 나머지를 아예 못 받았다, 이런 내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 A씨의 주장이 다 맞다고 하면 결국 이천수 씨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모집책이나 소개자로서의 이제 이런 지위가 인정될 것인가,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공격이랑 방어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인 측에서는 이천수 씨가 사업성에 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나한테 이걸 소개했다, 이런 부분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단 지금 이천수 씨는 혐의를 아예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과정에서 있었던 뭐 사업 설명, 수익금에 관한 설명이 있는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통화녹음 이런 것들 쭉 제출을 해서 소개한 사실부터 입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천수 씨가 뭐 내부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이제 하나하나 밝혀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이천수 씨 측에서는 내가 지금 소개를 했다는 증거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사건이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도 높겠는데, 만약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이제 나왔다, 소개 관련된 게요, 그러면 내가 받은 수익이나 그리고 업체에 과담한 기간을 최대한 이제 좀 줄이는 거,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수익금이 적다는 점을 좀 어필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내에서 내가 수당을 지급받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영업 역할을 조금 수행했을 뿐이지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전체적인 수익 구조나 뭐 운영 구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입증되면 또 혐의를 벗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천수 씨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관해서 투자 사기 그리고 대여금 사기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렸는데요. 자, 저희 자랑을 조금 하면 저희 포유는 지난 12년간 폰지 사기, 뭐 코인 사기, 대여금 사기를 비롯해서
그래서 각종 투자 사기 사건에서 이제 공격은 공격, 또 방어는 방어, 이런 데서 다 놀라운 성과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공격해야 사건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고요. 반대로 어떻게 방어해야 사건이 이제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기획부동산 사기, 다단계 사기 이런 거 많았고요. 뭐 코인 사기를 비롯해서 최근 유행하는 뭐 리딩방이나 NPL 투자 사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각종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보고 이제 고소 진행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반대로 모집 채용으로 내가 지금 연루가 됐던 분들, 아니면 투자 사기로 내가 지금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 저희 포유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사건 진행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즉시 포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